자, 143페이지 테마 피고적격.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제13조 피고적격 1항 취소소송. 지금은 항고소송으로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를 피고로 해요? 처분청.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후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청 자체가 없어졌을 때, 자, 국가정보원장이 처분을 했네요. 국가정보원장이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처분 권한이 처분하고 나서 행정자치부 장관 권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라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장관. 근데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네요.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졌어요.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때는 피고를 누구로 할 거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얘네가 피고가 된다. 자, 행정청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의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자, 1번의 원칙.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소송. 법관이 가운데 앉아있고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냐? 원고, 피고. 이 원고, 피고를 소송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적격. 그럼 당사자 능력은 뭐고 적격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로 누군가 소를 제기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피고가 되는 일도 있죠. 당사자 능력은 앞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추상적 능력이에요. 그럼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인격이 있죠. 아, 근데 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일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법하다. 항고소송을 제기해요. 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안 싸워요. 아이, 운전 귀찮고 안 해. 그냥 있을래. 그랬더니 제가 일요일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차를 못 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송을 내네요. 문일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해달라. 그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이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격, 정당한 지위, 그게 적격이에요. 그럼 원고 적격, 피고 적격.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피고 적격을 배우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적격은 일단 누가 있는 자 중에서도 이 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지금 이 사건 여기서 원고는 누구냐? 피고는 누구냐? 이걸 따지는 게 적격이에요. 근데 행정청은 여러분들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럼 원래 항고소송도 논리적으로는 국가, 공공단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얘가 피고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럼 국가가 피고가 되면 누가 국가를 대표해요? 법무부 장관. 그럼 국세청장이 세금부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부가 있는지 이걸 법무부 장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소송 수행 편의상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해놓은 거예요? 그 처분을 한 처분청. 그래서 1번의 원칙 보시면 넷째 줄 끝에 논리적으로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행정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소송 수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청에게 피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밑에 판례 첫째 줄 끝에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운 취소가 결정.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훈장, 영전을 누가 줘요? 대통령이. 그 훈장 줬던 거를 뺏는 거예요. 그게 서운 취소 처분입니다. 누가 지금 취소했어요?
대통령이 그럼 피고란에 누구 이름 써야 돼요?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 원칙이니까 피고란에 누구 이름 써야 돼요? 대통령.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서운 취소 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처분이니까 대통령을 피고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피고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 로마자 2번의 예외. 자, 무조건 여러분들 처분청이에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청이에요. 없으면. 그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1번에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처분인데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 그래서 넘기시면 자,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자, 제1항에 따른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이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중앙선관위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위원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해라. 그럼 자, 행정자치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어요. 검사는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차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검사한테 징계했네요? 징계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칙은 누구예요? 처분했어요. 검사한테. 원칙은 누구예요? 피고가? 대통령. 얘가 처분했으니까. 얘가 얘를 잘랐어요. 그럼 원칙은 피고가 누구예요? 대통령. 근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장관. 얘를 피고로 써라. 대통령이 항고소송 1심에 피고란에 이름이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한 처분이지만 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같은 건 자기가 속해 있는 장관을 피고란에다 써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거로 이번에 승계청. 자, 처분이 승계된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해요? 승계청. 근데 두째 줄 끝에 당의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이 사인의 지위나 주소 변경 등에 의하여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갑이라는 애가 종로에 살고 있었어요. 종로에. 그래서 종로 세무서장이 얘한테 조세를 부과했네요. 처분 나왔잖아요. 종로 세무서장이 처분했어요. 근데 얘가 이사 갔어요. 관악구로. 그럼 이때는 얘 권한 자체가 일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 얘가 주소지를 관악구로 옮기면 이 조세 부과에 대한 다툼, 그게 생겼다면 그때는 관악 세무서장 얘를 피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처분이 얘가 5천만 원만 내야 되는데 1억이 부과됐네요. 1억이. 그런데 만약에 얘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법원이 1억 부과는 위법하다. 5천만 부과했어야 되는데 판결이 나왔네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종로서장이 5천을 부과할 수 있어요. 관악세무서장이 5천을 부과할 수 있어요. 관악세무서장.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넘어간 경우도 얘를 피고로 하지만 상대방인 국민이 주소지를 바꿨기 때문에 권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반가로 3번에 국가 등 행정조치 보시면 되고요. 자, 로마자 3번에 기타, 1번에 합의제 행정청. 우리 대통령 몇 명이에요? 1명. 국세청장 몇 명이에요? 1명. 기본적으로 각 조직의 장들, 이 행정청을 1인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걸 독임제 행정청. 자, 각 조직의 장을 1인으로 구성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원칙이고 그런 걸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피고가 되겠죠. 근데 아주 전문적인 영역,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영역, 이런 영역에서는 이 조직의 장을 한 명으로 만들지 않고 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들 토지를 수용할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래서 여러 명의 위원들이 합의해서 그 결정이 처분으로 나와요. 이게 합의제 행정청. 그럼 문서가 나오는데 과징금이 부과돼요. 그럼 이 밑에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나와요.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그럼 이때 피고는 누구예요? 누구 자체를 피고로 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이 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도 위원회 자체를 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대로 가야 돼요. 규정대로. 그래서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분명히 밑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노동위원회법에서는 중노위를 피고로 하지 말고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안에 쓰래요. 왜냐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상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임으로 있는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하지만 다른 위원회들은 전부 상임이기 때문에 이땐 위원회 자체, 원래 처분을 한 얘네 자체를 피고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의제행정청. 자, 기타 1번의 합의제행정청.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 밑에 공정거래위원회, 각 토지수용위원회가 취소송에 피고가 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쓰라고 돼 있다.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자, 이번에 2번에 권한의 위임 위탁 나오죠. 제목이. 그쵸? 우측 페이지 보시면 3번에 내부 위임과 대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권한의 위임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인데 갑자기 공행정 권한을 위임받으면 이 권한이 이제 누구께 돼요? 사인 거. 얘가 그 권한을 행사하면 피고가 누구예요? 공무수탁 사인. 걔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 내에서 위임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인한테 위임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모습이고. 자,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등장했습니다. 위임, 내부 위임, 그리고 대리.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한의 대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에 소득세, 국민한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국세청장으로 돼 있어요. 법에.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세금 부과해요? 그런 거 없죠. 대통령이 제일 높은데? 대통령이 조직상 제일 높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이 국민에 대한 권한은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권한 법정주의예요. 법정주의. 그래서 소득세법을 보니까 소득세 부과 권한은 국세청장한테 줬어요. 국세청장한테 줬습니다. 아, 근데 국세청장이 전국에 있는 국민한테 소득세를 다 부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세무서장 얘네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소득세 부과 권한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세무서장. 그럼 얘가 국민한테 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문서 밑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세무서장. 법에는 누구 권한으로 돼 있어요? 국세청장. 근데 지금 누가 권한 행사해요? 세무서장. 그럼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법에다 정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국민이 법을 봤더니 국세청장이죠. 근데 딴 애가 하죠. 권한이 넘어가서. 그럼 위임을 하려면 그냥 막 위임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이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위임할 수 있을까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위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위임청이라고 얘기할게요. 넘겨주는 애. 얘를 수임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넘겨받는 애. 권한을. 위탁이나 위임은 같은 개념입니다. 위임은 자기 부하기관한테 넘길 때 그때 보통 위임. 위탁은 자기의 지위를 받지 않는 기관한테 부탁한다는 개념으로 위탁.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위임은 여러분들 권한 자체가 넘어가죠. 이제 누구 권한이에요? 이걸로 얘기하세요. 이걸로. 위임청, 수임청 중에. 수임청. 그럼 여기에 세무서장 이름이 박히는 겁니다. 수임청 이름이. 그럼 내부 위임은 뭐냐? 야,
내부적으로는 네가 얼마를 얘한테 부과할지 다 결정해라. 다. 내부적으로는. 근데 외부에 표시할 때는 너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이게 내부 위임이에요. 위임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권한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이때 내부적으로 위임청이 수임청한테 야 내부적으로는 네가 다 처리해라. 다 결정해. 다만 외부에는 네가 표시할 권한을 안 주겠다. 외부에는 내 이름을 써라. 그게 내부 위임이에요. 그럼 이건 권한이 넘어가요? 권한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권한은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럼 얘가 내부 위임 받았어요. 요 밑에다가 누구 이름 써야 돼요? 국세청장 위임청. 위임청.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처분문서를 보면 누구 이름이 박혀 있어요? 위임청. 그럼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위임청. 자, 국세청장이 세무서장한테 대리권을 수여해 줬어요. 야, 갑에 대한 요 조세부과 이것만 네가 한번 산정해서 대리해봐.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이 세무서장이 얼마를 부과할까? 산정을 해요. 그리고 문서가 날라옵니다. 갑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나는 국세청장의 대리청이야. 세무서장. 이렇게 나와요. 대리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럼 이 문서 자체는 얘가 대리하지만 권한 자체를 넘긴 거예요. 여전히 국세청장 권한이라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얘를 대리청. 그 효과를 받는다고 해서 피대리청. 자, 그럼 직접 얘가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게끔 하는 걸 권한의 대행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이었어요. 피고는 누구예요? 진짜 위임이에요. 피고는 누구예요? 수임청. 내부 위임이에요. 피고는 누구예요? 위임청. 위임청. 자, 대리였습니다. 대리. 이때 피고는 누구예요? 피대리청. 피대리청입니다. 근데 내부 위임하고 대리에 불과했는데, 자, 내부 위임하고 대리에 불과했는데, 그럼 내부 위임이면 얘는 누구 이름을 여기 썼어야 돼요? 위임청. 위임청. 대리였으면 얘는 뭘 밝혀야 돼요? 대리관계. 피대리청의 대리청이야. 난 요 행위에 대해서만 이걸 밝혀야 돼요. 근데 이놈들이 안 밝혔어요. 그냥 세무서장. 내부 위임이었는데 지 이름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대리에 불과했는데 지 이름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럼 국민이 문서를 보면 이게 내부 위임이었는지 대리인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지네 이름으로. 지네 이름으로 했잖아요. 권한 없이. 근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얘네가 한 걸로밖에 모르죠. 그럼 이때는 피고를 누구로 하라고 그럴까요? 이때는 수임청, 대리청. 얘네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찌됐든 했으니까 그 처분을 한 걔네를 피고로 해라. 물론 이건 위법한 처분입니다. 권한 없이 했기 때문에 피고는 누굴 쓸 거냐 그 논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리청이었습니다. 대리관계를 안 밝히고 지 이름만 했어요. 지 이름만. 근데 이렇게 해온 관행이 10년 동안 지속돼 왔고 국민인 상대방도 얘를 대리했다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때는 대리청을 피고로 하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너도 알고 있었으니까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고 할까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144페이지 2번 권한의 위임 위탁 셋째 줄 끝에 취소소송의 피고도 수임청, 수탁청이 된다. 국가나 지자체 사무가 공법인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에 위임된 경우 밑에 공법인 자체가 피고가 된다. 판례 1번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로부터 밑에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적법하게 넘겨받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통행료 부과 처분을 했어요.
위임입니다. 그럼 피고는 누구예요? 한국도로공사. 얘네도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는 안 된다. 위임이기 때문에. 자, 우측에 2번에 두째 줄 끝에 공법인 대한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자,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 대책을 실시한 경우 그 이주 대책에 관한 처분,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을 행사한다. 밑에 그 처분이 위법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고로 하라는 거예요. 대한주택공사가 지금 처분을 하고 있어요.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해라. 3번 아까 성업공사 세무서장의 권한. 자, 3번에 내부위임과 대리. 자, 다섯째 줄 보시면 따라서 내부위임과 대리에서는 원칙은 피고가 누구예요? 내부위임 대리였어요. 원칙은 피고가 누구예요? 내부위임. 원칙 내부위임 위임청 대리 피대리청. 근데 얘네가 지네 이름으로 해버리면 수임청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자, 넷째 줄 끝에 내부위임과 대리에서는 처분이 위임자 피대리청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각각 위임청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내부위임 대리권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면 이때 피고는 내부 수임자나 수임청이나 대리청이 된다. 판례 1번 첫째 줄 끝에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피고를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상급 행정청이에요?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어쨌든 지 이름으로 했어요. 하급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번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 끝에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했다면 피고 누구예요? 아니, 대리청이 지 이름으로 했어요. 그럼 피고 누구예요? 대리청. 밑에 대리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맨 밑에서 두째 줄 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지역본부장 이름만 딱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얘는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피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피대리청 밑에 위 부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자, 넘기시면 자, 4번에 지방의회의 의결. 자, 각 지자체마다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있는데 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에서 지금 오늘 안건이 뭐냐면 갑이라는 의원을 제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찬반에 붙여요.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해요. 그럼 지방의회가 행한 이 제명 의결, 이 사람 신분 자체를 대등관계에서 없애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그럼 이 사람 이게 만약에 위법하면 무슨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항고소송. 그때 피고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의결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제명했어요? 지방의회. 그럼 얘네도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의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장을 지방의회가 불신임 의결하네요. 그럼 의장직을 박탈당해요. 그럼 이때 얘네가 위법했다면 이게 항고소송 제기할 때 피고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으로 의결했어요? 지방의회. 그 피고란에 누굴 쓰라는 거예요? 지방의회. 근데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뭘 의결했느냐?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 내의 주민들을 구속하는 법규로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 구속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구속해야 돼요? 안 알리고 구속해요? 알려야죠. 그게 공포라는 작업이에요. 공포. 그럼 국회가 법률 만들면 여러분들 국회가 공포할까요? 대통령한테 보낼까요? 국회는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공포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국회나 의회 내에서 만들어지면 발생해요? 공포해야 발생해요? 공포해야. 그럼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포권자가 지방의회예요? 지자체장이라는 거예요? 장입니다. 지자체장이 이걸 공포했더니 여러분들 권리침해가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권리침해가. 그럼 여러분들 항고소송 제기할 때 피고가 지방의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침해가 하는 효과 발생시킨 건 공포로 발생된 거예요. 공포. 그럼 이때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툴 때는 그때는 피고가 누구예요? 지방의회가 만들었지만 누가 여러분들한테 효력 발생시켰어요? 장. 그럼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고소송 제기하면 피고란에 누구 쓰라는 거예요? 지자체 장. 근데 만약에 이 조례가 교육, 학문, 예술과 관련된 조례라면 교육감이 공포 권한을 가져요. 교육감. 그럼 지금 교육에 관한 조례, 이게 공포됐어요. 누가 했어요? 교육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침해가 발생했어요. 그때는 피고를 누굴 쓰라는 거예요? 누구? 교육감을 피고로 쓰라는 겁니다. 그럼 지방의회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조례가 등장하면 그땐 피고가 누구예요? 장이나 교육감. 근데 의회 자체가 자신들의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다거나 의장을 불신임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린다거나 그때는 피고가 누가 돼요? 지방의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엔 장이나 교육감이 개입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방의회도 여러분들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의원을 제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부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으나 어떤 경우에요?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고소송 갈 때? 조례. 조례를 가지고 갈 때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러나 밑에 의원에 대한 징계, 의장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이건 의장한테는 수익이겠죠. 근데 떨어진 사람이 이거를 다투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누가 피고예요? 지방의회 자체가 피고가 된다. 그리고 5번에 행정심판의 재결. 끝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만 시험범위라고 하는데 소송법 내에, 행정소송법 내에 심판이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심판을 배제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마지막 날은 심판법의 중요 조문 이런 것들도 이제 추려서 보실 겁니다. 소송법과 심판법 조문이 좀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험 지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송은 여러분들 누가 판단하는 절차예요? 사법부, 법원. 근데 소송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 내부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낸 이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작용이 행정심판위원회예요. 행정심판작용.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갑이라는 애한테 어떤 처분이 나왔어요. 자, 행정청. 얘가 소송 내면 뭐가 돼요? 원고. 얘가 피고. 여기서는 심판 청구기 때문에 갑이 청구인. 얘가 피청구인. 용어만 좀 달라요.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같은 행정부 내에. 그럼 한 식구죠. 한 식구입니다. 여기서 잘 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자기 식구가 한 처분인데 얘가 위법하다고 왔어요. 잘 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또 구제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권익구제도 있지만 행정은 위법하게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스스로 시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게 심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소송 가려고 그래요. 소송. 무조건 심판 거치고 와라. 이렇게 법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너 소송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거 거치고 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거치고 싶으면 거쳤다 오고. 그래서 우리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거냐? 임의적 행정심판을 채택하고 있어요. 임의적. 근데 예외적으로 꼭 거치고 오라는 처분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고 그 테마에 가서 일단 심판이라는 제도는 법원의 소송과 유사한 구조는 만들어 놨는데 잘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심판이라는 용어만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147페이지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총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서 안 읽어보셨지만, 기본서 지금 안 읽어보셨지만, 설명만 들었지만, 잘 연상해서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10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바로. 내일부터는 이 시간 안 드립니다. 예, 바로 풀어보세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은 똑같이 지금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요. 어디서? 음. 아, 그럼 이거 아까 안 나왔어요? 아, 진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풀어보세요. 아니, 음성 들으면 이해는 다 돼요. 아, 여기까지? 그렇게 푸시면서 이거는 오늘 지금 못 들었는데? 그럼 그 지문 옆에 물음표 하시는 겁니다. 예, 물음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152페이지 테마 31번. 오늘은 이거는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고 누가 정해요? 소장에다 누가 써요? 원고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피고 적격이 누구한테 있는지 배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 소송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피고란을 잘못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 경정 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잘못 썼습니다. 수임청을 썼어야 되는데 위임청을 썼다거나 그러면 법원은 원고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해 줄 수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 법원의 직권이 있어요 없어요? 1항에 아니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고를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원고가. 법원이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처음에 그때는 원고가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법원이 바꾸는 걸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딱 봤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야 피고 잘못 지정했네. 카카 심사 안 해. 그러면 될까요? 그때 법관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원고 지금 위임청을 피고란에 쓰셨는데 처분문서 한번 보세요. 밑에 누구 있어요? 수임청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권한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요. 수임청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라는 게 법원의 성명 의무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법원이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성명하고 원고가 바꿔달라고 신청해야 바꿔주는 거예요. 원고 신청이 있어야 바꿔주는 겁니다. 잘못 지정했을 때는. 근데 6항에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1항 단서 권한이 승계됐어요. 또는 13조 2항 행정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피고를 누구로 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건 잘못 낸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낸 경우예요. 처음에 제대로 낸 경우인데 중간에 권한이 다른 데 넘어갔다거나 행정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원고가 잘못한 게 없죠. 이때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뒤에 뭐가 있어요? 직권.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 직권에 의하여. 자, 1항에는 여러분들 원고가 고의로 잘못 지정한 때 무슨 중과실로 잘못 지정한 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잘못 지정하면 국민은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 지정하면 원고 신청에 의해서 바꾸는 것을 허가해 주겠다. 여기서는 이 조문 2개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쪽 순서로 왔을 때 피고 경정은 이제 나머지들을 또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완성이 되니까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제 또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깐 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50분 정도를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어느 테마가 60분, 70분 되면 그 정도 할 때도 있고 어느 테마가 30분인데 갑자기 그냥 50분은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쭉 다른 테마로 가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충돌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테마.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배우신 거예요? 일단 피고 적격. 이제 원고 적격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이제 시작되니까 좀 짧게 쉴게요. 10분만 딱 쉬시고 바로 이제 마지막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타임 맞죠?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10시 20분.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들어오시죠.